네, 첫 번째 작전명은 국내 증시, 바닥은 어디입니다. 지금 뭐 새로운 악재가 계속해서 나온다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연일 부각이 되고 있고요. 때문에 환율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되는 모습, 거기에다가 삼성전자 등 기업 실적이 악화되면서 우리 증시는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데요. 정종택 매니저님, 네. 뭐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하자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네. 그래도 돌파구는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 이제 증시를 보면은 상승장에서는 이제 주도주들이 좀 시장을 많이 이끌고 왔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11월, 12월 뭐 반도체 주들 굉장히 좀 좋았고요. 근데 지금 하락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나오는지 이 부분을 이제 얘기를 드려보자면 조금 전에 앵커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종목들만 연일 좀 랠리를 좀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좀 하락장과 상승장에서 반대의 좀 사이클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이고 있고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로 좀 순환매가 좀 빠르게 좀 돌고 있는 부분도 분명하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 놓고 본다고 했을 때는 뭐 실적 안 좋은 친구도 랠리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실적 좋지만 업종 따라서 또는 시장 따라서 같이 내려온 종목들 많고요. 전체적으로 저는 국내 증시 좀 키 맞추기를 마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락을 멈추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유의미한 양봉이 나오는 시점이 좀 중요하다고 보여주고 있고요. 네. 지금부터는 뭐 시장 좋다고 그 업종 좋다고 다 같이 가는 시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기술적으로 테크니컬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종목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의 판단도 하셔야 되고요. 그 중심에는 전 물론 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적이란 종목들은 결국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면 언제는 올라가 있는 움직임들을 많이 보이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대비 현재 이 회사의 주가가 좀 적정 주가보다 밑에 있는지에 대한 분석 능력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급격하게 금리를 좀 인상하다 보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도 사실 우려감이 있잖아요. 물론 최근에 증시를 발목 잡는 건 뭐 지정학적 리스크이긴 하지만 근데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각계 기업들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도 예단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시장보다는 조금 더 마이크로적으로 개별 기업들에 좀 더 집중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얘기 드렸던 뭐 테크윙이라는 기업도 실적이 좋은데 추세를 안 무너뜨리면서 좀 올라가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리고 사실 뭐 기술적으로는 장기 평선 밑에서 지난번 이제 로봇 관련주는 제가 이제 스타워즈에서 인탑스 한번 얘기 드렸잖아요. 네. 그 뒤로 바로 좀 상한가를 가는 흐름도 있었는데 그런 호재와 뉴스를 좀 붙일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했을 때는 좀 기술적으로 밑에 있는 기업들을 좀 접근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개인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시장을 핸들링하고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뭐 고용 지표 뭐 맞는 횟수보다 틀린 횟수가 더 많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예단보다는 기업이 보여주는 실적에 더 집중하는 전략들이 지금부터는 좀 더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믿을 건 실적밖에 없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정종택 매니저님, 네. 1번 작전에서는 따로 보시는 종목은 없으시고요? 네, 뭐 실적이 호전될 수 있는 확률 높은 기업들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딱 네. 집어서 아직까지는 좀 관망세 유지. 네, 뭐 오늘 이제 장 끝나고 실적 발표한 기업이 하나 있었는데요. 네. 진에어라는 기업은 이번에 또 예상 선수를 크게 좀 상회하는 좋은 실적 보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미리 잠정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은 궁극적으로 주가가 좀 잘 갔어요. 그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기억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작년 3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 한진이라는 기업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물류라든지 뭐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거 좀 네네. 엮이면서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갔는데 확실히 잠정 실적을 미리 발표한다는 거는 그만큼 기업의 실적이 좋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실적 이 부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조범수 매니저님, 뭐 시장 이야기 아까 또 길게 말씀을 해주셔서 정종택 매니저님한테 먼저 여쭤봤었습니다. 거기에 첨언하실 부분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걸 첨언을 뭐 다 해드릴까요? 아까 우리 회의 때 말씀해주신 거 내일장 올라요 내려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MSCI 사우스 그 지표 보면 된다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일 시장 오르는지 내리는지 그거 여쭤봤더니 요거 보세요 이랬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역시 기억력이 좋으십니다. 네. 저도 순간 기억 안 날 뻔했어요. 이게 지금 사실 최근에 좀 왜 시장이 빠지는지에 대한 연유를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장 우위로 떠오르고 있고, 뭐 시장 내에서 이야기하는 게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대만, 북한, 그리고 홍해, 뭐 여기다가 이제 뭐 최근에 뭐 유가라든지 다시 인플레이션 자극 나온다. 얘기는 많아요. 악재가 지금 뭐 이전에도 항상 말씀드린 겹 악재입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할인받느냐에 대한 부분 좀 차트 보면서 화면 보시면서 좀 넘어갈 텐데
지금 뭐 사실 이건 피어 그리드 인덱스 코리아 지표인데요. 많이 빠진 거는 사실입니다. 많이 빠진 거는 사실인데 뭐 피어 지수가 지금 22라는 수치까지 내려와 있다 보니 상당히 시장이 겁에 질렸다라는 평가도 나오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보다는 오른쪽에 주목하셔야 되는데 풋콜 레이쇼가 70이에요. 시장이 지금 선물 내지 옵션 시장에 휘둘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1월 달, 12월 달 아까 앞서서 제가 얘기해드렸던 부분이 기초가 튼튼하지 않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한쪽으로만 쏠려 있는 기억적인 역피라미드 상태로 있었던 거다 보니까 이런 시장 내에서 선물 옵션 기조로 그냥 시장을 쥐락펴락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시장을 최근에 보시는 분들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아, 이거 외국인 놈들이 선물만 안 던지면 된다. 라는 얘기들 하실 건데 저는 좀 경험적인 측면으로 좀 한번 말씀드릴게요. 23년도 때 당시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누적 매도 기준으로 선물을 최대 마이너스 4조까지 던졌었고 최대 플러스로 3조까지 올렸었던 적이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던 만큼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누적 매도 수치는 대략적으로 2조 가까이 되는 수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조갑 한번 하루 굉장히 꼼꼼히 보시면 돼요. 누적이 마이너스 2조 3천억이네요. 그래서 저도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 나오려면 한 4조 정도는 찍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11월 달에서 12월 달까지 올렸었던 상승분 대비해서 60% 정도를 되돌린 상황입니다. 기술적인 부분 좋아하시는 분들은 60% 되돌린 자리면은 기술적 반등이 나올 법한 자리다. 라고 저도 계속 이제 추정을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주가 차트 내에서 뭐 RSI라든지 뭐 MACD 뭐 여러 가지 보시면서 다이버전스가 깨진 모습까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최근에 다이버전스도 완전 깨졌기 때문에 일단 지지공을 너무 강하게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외국인들이 일단 이 선물에 대한 매도세가 멈춰야 돼요. 최근에 오늘 보시면은 기관이 현물 안 던졌습니다. 현물 안 던지고 오늘은 외국인들이 현물 선물 다 던졌네요. 그러니까 의도가 명백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런 많이 세일을 받을까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북한 리스크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크게 생각은 안 해요. 왜? 북한 리스크 우리 이미 경험적으로 이전에 뭐 잠깐 튀어나와도 잠깐 빅텍 올랐다가 내리면 끝났어요. 3년 동안 별거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지금 이번에 이제 와서 북한에 이렇게 주목하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제가 여러 가지라고 표현을 드렸잖아요. 뭐 수출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뭐 할인을 받는다. 오케이, 그것도 맞습니다. 지금 북한만이 문제가 아니고 대만이 문제인 거예요. 대만 총선이 끝난 이후에 시장에 이제 할인 폭이 더 커졌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대만 총선 끝나고 1, 2주 내지는 한 달 이 단기적인 구간에서 중국의 대응책 부분이 좀 어느 정도 나온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었는데 여기서 중국이 어떻게 되나 결국에 친미가 당선이 됐잖아요. 지금 대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당연히 반발스러운 얘기가 나오고 무력 시위까지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중국에서는 친중 인민들을 보호하라는 명목하에 붙는다. 이런 얘기도 하던 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대만 그리고 북한 세 개가 지금 사실 반으로 쪼개져 있어요. 위험하단 말이에요. 지금 최근 증시에서 많이 빠지는 섹터들 보시면은 홍콩, 대만, 한국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로 엮여 있는 만큼 북한이 같이 껴버리면서 더 추가적인 할인을 받는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 개인들이 인버스를 사거나 외인들이 어느 정도 인버스에 대한 매도가 종료되고 그리고 총 누적 선물 기준이 마이너스 4조가 채워지는 시점까지는 일단 좀 기다려보자 그렇게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따로 보시는 종목은 없으실까요? 사실 지금 악재주 트레이딩 해야죠. 그래요? 빅텍 뭐 시장 올라가다가 이쯤 빠질 것 같은데 하면은 빅텍 사면 됩니다. 악재주 쪽으로 그냥 단기성 트레이딩을 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 인버스를 사는 순간 내가 인간지표가 될 것 같거든요. 지금은 일단 항상 공포는 항상 탑승하는 순간이 내가 끝까지 공포에 질려서 공포에 탑승해버리는 순간이 항상 저점이라는 말이 있듯이 일단 단기적인 트레이딩 내로 계속 투자를 하시고 나는 단기 트레이딩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시간에 투자를 하시자라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시간 투자하시거나 아니면은 정말 난 이거 둘도 다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총선 테마주 차라리 보십시오. 총선. 지금은 완벽하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바라보시나 봐요? 근데 우리나라는 원래 트레이딩 장입니다. 그쵸? 제가 네. 항상 하는 농담이 있어요. 태풍 노루 오면은 노루 페인트 사야지 뭐 사냐고. 네, 그런 시장으로 지금 접근하셔야 됩니다. 한국장 살아남으려는 번뜩이는 재치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빅텍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두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